그리고 그 전에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이 증거 조작을 통해서 정치적 수사를 한 의혹이 좀 있다고 보시잖아요. 지금. 네. 그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태블릿 PC의 의혹을 밝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런 확신을 갖다 하시게 됐는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에리 프롬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소유화해서는 안 된다. 내 의견이 부정확한 정보로 틀릴 수 있다는 개연성.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내 의견을 수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지식인의 자세고 올바른 시민의, 민주 시민의 자질이다. 그래야 그 개인이 발전하거든요. 나라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문 닫아버리면 그 국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태블릿 PC는 제가 변희재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된 이유가 변희재 씨의 그 전 행위에 대해서 저도 아주 마음에 들지 않고 사실 나라 상종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계속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온다고요. 변희재처럼 저렇게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싸운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게 싸워주니까 우리가 어쨌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반윤석열 정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런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내가 읽어보게 된 거죠. 또 손혜원 의원께서 저한테 권고도 했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의심의 핵심은 뭐냐. 이 태블릿 PC를 처음에 태블릿 PC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중앙일보 JTBC 기자가 발견했다는 태블릿 PC가 있고 장시호란 그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렇죠. 8년 후배라고. 네, 아주 친해서 뭐 아이스크림도 서로 나눠 먹고 할 정도의 친한 사이라 그러는데 장시호가 최소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집을 청소하면서 받아가지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제2 태블릿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다 지금 최소원이 것이라는 게 그 특검의 주장입니다만 그거 보면 그것을 돈을 내고 개설한 사람이 김한수라는 행정관이었어요, 쭉. 그러니까 1 태블릿 PC도 그렇고 2 태블릿 PC도 그렇고 전부 그렇죠. 김한수가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한수 행정관이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파일 같은 걸 보더라도 최성원의 사진은 거의 없고 김한수 관련된 공동으로 사용됐다고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이것이 최성원 거 확실하다면 왜 한동훈 검찰이 이걸 최소한한테 반납을 안 해주냐고. 안 해준 이유는 뭐냐. 최소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모순인 게 검찰과 특검은 일관되게 이게 최성원 거라고 했죠. 최순실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럼 최순실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최순실 본인이 자기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 이렇게 싸웠는데 이번에 법원이 판결로 최순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이고 법원이나 특검이 최순실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상 그것도 그렇게 확정이 됐죠. 판결에는. 그렇죠.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그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다 분석하고 포렌식하게 되면 조작의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계속 안 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갑자기 똥줄이 타는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대 삼호중공업에 가가지고 쇼를 하고 그렇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사실은 똥줄이 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태블릿 PC의 의혹의 핵심 부분을 갖다 지금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번째 PC의 주인으로 최순실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그 안에 있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은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름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찍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인물을 밝혀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찍힌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이제 검찰이 압수한 다음에 찍힌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법원에서는 다 판결을 최순실 거다라고 판결했잖아요.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최순실한테 돌려주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법원에서 최순실한테 돌려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 불가피하고 정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태블릿 PC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왜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와 어울리는가, 왜 태블릿 PC를 조작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한동훈은 심지어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악질, 저질, 허위 괴담에 휘말리는 것은 안타깝다. 예. 아무리 다급하지만 예. 이원석 총장 놀라운이다,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총장이 한 것처럼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왜 송영길 이걸 가지고 하느냐. 송영길가 지금 자기가 구속되려고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소리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소위 이 고담 중론을 말하는 이런 패널들, 지식인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거는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나는 잘못된 거라고 본다. 제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가장 제가 분노한 게 그거거든요. 예. 조국 장관을 가지고 표창장 위조나 인턴십 위조 같은 걸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가족을 그냥 도륙을 내는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 기술을 쓴 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10억을 만들어서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권한 것처럼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게 대선 자금이라면서요. 대선 자금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부터도 그렇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맨날 비판한 게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인데 예. 그렇게 분위기를 쫙 불고 이 보수 언론들이 맞장구를 쳤는데 결국 기소는 했는가요? 기소 못했어요. 무죄가 다 나오고 다 무혐의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수 세력이 이걸 지적해 줘야 돼요. 내가 이 태블릿 PC를 지적하듯이 진정으로 조갑재 같은 분들 말이죠. 정규재 같은 분들 진짜 자기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조국 수사 과도했다. 그렇지. 사모펀드 10억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는 태블릿 PC 조작이 과도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좀 합리적인 사회로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영으로 싸우지만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해서 억지로 20년 징역형을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핵 소추로 우리는 좋게요. 그렇잖아요. 감옥까지 가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K스포츠 미르재단 3자 뇌물 혐의라든지 예. 국정농단도 정호승이 직접 서류를 받아서 했다는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꼭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통로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우리 진보 세력이 중도 보수 세력을 끌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나로님서부터 시작해서 자랑스러운 송영길 대표님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후원 릴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숙덕숙덕님, 또 금전초님, 또 벤치영생님, 성렬이 끝님 다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송영길 대표님을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지 릴레이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와 관련되어 있는 변희재 대표 주장에서 정말 그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변희재도 지금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네. 검찰들이 저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 수사를 용인해 주면 계속 또 다른 조작을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봐요. 4.19 혁명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5.16 쿠데타를 성공시켰던 것처럼 예. 촛불혁명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 흐름을 잘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속여서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그렇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검찰 쿠데타로 지금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만 제대로 수사 안 했어도 우리가 선거 이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0.73% 차인데 이 대장동 주범이 본인이었잖아요, 사실. 본인이에요. 부산 저축은행 사건부터 박영수 드러났는데 지금 이미 지나가고 지금 권력을 잡았어요. 완전히 검찰 쿠데타입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것은 좀 특검을 이번 12월 달에 통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12월 달 특검법 통과를 만약에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될 텐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소추해한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시점은 제 생각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던 그 징계 결정 항소심 패소가 확정되면 예. 법무부의 직무유기로 예. 한동훈 탄핵해야 되고 12월 달에 이 두 특검법이 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나는 그때 탄핵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그 진보 진영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반윤 연대를 만들어서 특히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증거 자료를 무기로 해서 네. 싸우자 이런 요구를 할 때 촛불 시민을 분열시킨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칭 진보계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민을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들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영 논리에 더 갇히게 되거든요. 예. 또 그런 분들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태블릿 PC에 관한 책을 좀 열린 마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읽어보고 저를 비판했던 많은 패널 여러분 한번 제가 책 3종류를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줄을 끄고 읽어보시고 그 팩트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진영을 넘어서 토론이 가능하죠. 우리 정말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연합을 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독재를 했지만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미국한테 당당했습니다. 미군 철수하라면 철수해라. 우리가 자주국방하겠다. 미국 도청 그때 미국이 도청했어요. 박정희 청와대를. 근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가 우리 다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도청에 대한 규탄. 이건 뭐예요, 윤석열 이거는. 이건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가 주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니, 도청했는데, 아니, 뭐, 도청했겠습니까? 뭐 해도 뭐, 여러분의 선의를 이해합니다. 선의로 뭐, 했을 아니, 것이다. 도청을 해도. 아이고, 이런 기가 막힌 얘기. 뭐, 독도를 뭐, 국토부 지도에 지우고, 뭐, 이게 사실 이건 보수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들의 행위를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의 축에도 못 들어요, 사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우리가 속았구나. 이 가짜한테. 이거를 직시하고 이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외국의 간첩 세력과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좌우 압작 집회를 하고 있는 태극기 그 부대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바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 국민들끼리 단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그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민주당인데요. 조작 수사가 정치 일정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윤석열은 사실상 간첩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 전격 방문한 것도 이거 일본 언론에서는 전부 다 이미 5월 달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